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골목어귀에 자리 잡은 책향기 서점. 한때는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59세의 박순희 씨가 이 작은 서점을 지켜온 지도 벌써 15년. 남편을 잃고 난 후 이 서점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순희, 혼잣말하며 책을 정리한다. 오늘도 한 권도 안 팔렸네. 이러다가 진짜 문 닫아야 하나. 서점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타자기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소설을 쓰겠다며 사온 것이지만 결국 한 번도 쓰이지 못했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코너라고 적힌 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팔릴 만한 인기 도서를 들여놓을 돈이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재민이 급하게 들어온다. 이런 죄송합니다. 비를 피하려고요. 아휴, 비 오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시고 비 그치면 가세요. 한재민 63세. 30년간 지방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지만 2년 전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 이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임시직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책을 둘러보다가 문학 코너에서 멈춘다. 이 책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그 책요?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어요. 요즘은 그런 책 읽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옛날부터 이런 책을 좋아했어요. 기자 시절에 항상 가방에 책 한 권씩은 들고 다녔거든요. 기자셨어요? 내 젊었을 때 지금은 그냥 떠돌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서점을 찾았고 순이는 처음으로 책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상대를 만났습니다. 며칠 후 요즘 자주 오시네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하고. 조용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해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늘 혼자 하던 건데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복덕방 김 사장이 들어온다. 순희 씨, 오늘도 손님이 없네? 김대호 55세.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는 몇 달 전부터 순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김 사장님,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책 보러 온 손님입니다. 그래요? 순희 씨, 근데 아직도 서점 정리할 생각 없어요? 여기 자리가 정말 좋아서 다른 업종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루에 책 한 권 팔기도 어려운데. 재민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실례합니다만 서점 주인분이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네. 아니, 손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날 이후 김대호는 재민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재민 씨, 혹시 글 써보신 적 있어요? 기사 말고요? 옛날에 소설을 써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저기 저 타자기 보이세요? 남편이 소설 쓰겠다고 사온 건데 결국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책만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는 시대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텐데. 혹시 작은 독서 모임은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작은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점을 살리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써주기 시작했고 순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2주 후 재민 씨 정말 글을 잘 쓰시네요. 김 씨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동안 받은 도움에 비하면 무슨 도움이요? 여기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건데.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대호가 급히 들어온다. 순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전 직장에서 문제 일으키고 쫓겨났다던데요. 뭐라고요? 횡령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순이가 재민을 쳐다본다. 그건 재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재민이 서점을 나간다. 재민 씨, 순이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건지. 그날 밤 순이 혼잣말.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나 봐. 또 혼자구나. 다음 날 재민이 다시 서점을 찾았습니다. 순희 씨,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기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있어요. 어떤 기사요? 지역 정치인의 부정을 폭로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신문사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저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죠. 그럼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왜 굳이 그런 일에 휘말렸냐고. 결국 다 떨어져 나갔죠. 순이는 재민의 눈을 보며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순희 씨를 만났으니까요. 며칠 후 김대호가 또 찾아온다. 순희 씨, 아직도 저 사람 믿어요? 대호 씨는 왜 그렇게 재민 씨를 싫어해요? 당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좋거든요. 네? 저랑 같이 살면 이 서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른 좋은 사업 해드릴게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저 떠돌이 때문이죠. 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어요? 김대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순이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좋은 자리에 서점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저녁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책들이 다 젖겠네. 이때 재민이 뛰어들어온다. 순희 씨, 괜찮아요? 재민 씨, 천장이 새요. 일단 책들부터 옮겨요. 두 사람은 밤새 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물이 새는 곳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재민은 기자 시절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익힌 응급처치 능력을 발휘했죠. 다음 날 아침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천장 수리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돈이 문제인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돈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 신문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요.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때 김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천장이 이렇게 됐네. 네, 어젯밤에 비 때문에. 이제 정말 서점 문 닫아야겠어요. 수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수리는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뭘로요? 돈이 있어요? 이때 한 남자가 들어온다. 한재민 씨 계세요? 네, 저인데요. 신문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쓴 기사가 결국 그 정치인을 구속으로 이끌었거든요. 늦었지만 신문사에서 사과의 뜻으로. 정말요? 네, 꽤 큰 금액입니다. 김대호가 당황한다. 그럼 재민 씨 너무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날 저녁 김대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서점으로 몰려온 거죠. 순희 씨,
김대호가 우리 땅 관련 서류 조작했대요. 부동산 사기 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이 서점 자리도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했던 거래요. 김대호는 여러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의 서점도 그의 타겟 중 하나였던 거죠. 며칠 후 서점 수리가 끝났다. 재민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셔서 새 출발이요? 순희 씨와 함께 이 서점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책을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도 혼자는 싫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2개월 후, 책향기 서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생겼고, 벽면에는 동네 주민들이 쓴 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타자기에는 재민이 매주 써주는 동네 이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민 씨,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네, 베스트셀러 코너도 드디어 책으로 가득 찼고요. 손님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신 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오렴. 순이의 딸이 영상 통화를 걸어온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잠깐, 재민 씨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많이 의지하고 계시죠?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서점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재민 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러게요. 그날 비만 안 왔어도 우리는 못 만났을 거예요. 인생이 참 묘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이제 우리 시간은 다시 흐르는 것 같아요. 재민이 타자기를 가리키며 이 타자기로 우리 이야기도 써볼까요? 우리 이야기요? 네, 잊혀진 글자들이 다시 찾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인연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꿈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고 꿈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타자기 소리가 서점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